네,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네, 어제 본격 에이펙 정상회의에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 이 세션 2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21개국 정상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떤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안에서 호스트로서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건지, 대체 경주선언으론 무엇이 나올지 그 얘기를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을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간 가운데 이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금 대참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수근 교수님. 네. 다자 무역 시스템 이거 함께 우리 지켜갑시다라고 시 주석이 트럼프 없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일각에선 이거 힘 모아 싸우자는 얘기야라고 또 해석을 하는 쪽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해석도 무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에이펙이라는 자리는 다자 관계, 다자 무역을 활성화시키자, 국제 협력하자라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시진핑은 계속해서 중국은 다자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국제 협력을 중시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네. 미국이 본래는 그랬었는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기는 쉽지 않은 그런 자리인 거죠. 본인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다자무역을 중시하자라는 것이니까 네.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많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어차피 미국과 대립 중에 있으니까 이 기회에,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빠진 자리니까 우리 중국은 다자무역을 중시하고 국제협력을 중시한다. 다 함께 갑시다. 라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미국과 다 함께 뭉쳐갖고 미국과 대항하자라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이겠죠. 네. 근데 지금 말씀은 사실 우리 다 함께 힘 모아 싸우자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완전히 뭐 벗어난 해석은 아니다, 무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시각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뒤에 이제 왕이 이 장관도 보이는 거고요. 이 지금 얘기를 하는 내용이 사실 시진핑 주석이 다음 이제 의장국이기도 하죠. 때문에 이번에 이 의장국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이제 마무리로 이 마무리성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걸 받아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추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시 주석의 기본적인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이거 말고 우리 다자무역 요 시스템 지켜갑시다라는 얘기를 던지고 있는 거다라는 건데, 근데 강준영 교수님,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던 게 화백정신을 얘기를 했어요. 화백정신은 만장일치가 아니다.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협력하고 서로 함께하는, 연대하는 게 우리의 희망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와 시진핑 주석의 다자무역을 좀 지켜가야 된다는 얘기랑 또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한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자유민주를 신봉하는 시장 경제 국가고 통상국가입니다. 통상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다자 연결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국가 가운데 제조업이 5위 수준인 아주 강력한 제조업 국가거든요. 제조업이라는 거는 만들어서 다른 데랑 교류를 하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으면 컨테이너 야장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오승훈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실은 미국이 연결 이런 걸 강조하고 다자 질서를 했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부터 중국은 그 빈자리를 우리가 메우겠다, 우리가 다자 질서의 수호자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실용외교를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자 질서, 통상 질서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사실 화백정신을 얘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와 완전히 또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 말씀하시는 중에 또 지금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악수를 하는 모습을 지금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의장국인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내년 이 다음 의장국인 이 시진핑 주석 서로 뭔가 얘기를 하고 악수하는 그런 이 어떻게 보면 인계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폐회식 뭐 마지막 마무리 연설이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요거 살짝 소리 높여서 직접 들어보도록 할까요? 혁신의 동력이 극대화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은 동북아 평화를 넘어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동 번영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으며 앞으로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에이펙 회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력이 동반될 때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평화로운 우리의 내일, 지속 가능한 번영의 미래를 위해 아태 지역 경제 지도자 여러분들의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년 중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 좀 들으셨죠?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중국에서 다시 만납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2025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막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살짝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기에는 사실 맞지 않는 자리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자 무역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에이펙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좀 오히려 참석하는 게 껄끄러웠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에이펙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G2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죠. 시진핑 주석이 지금 가장 또 이재명 대통령 호스트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좀 포커스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될 텐데 오늘 시진핑 주석 물론 폐막을 하긴 했습니다만 계속 아직 한국에 더 머무를 예정입니다. 아직 한중 정상회담도 좀 남아 있고요. 때문에 관련해서 윤영걸 대표님 네. 혹시 이 시진핑 주석 아까 이 얘기한 뭐 다자 무역을 우리 시스템을 이어가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반 트럼프 연대가 좀 연상이 되는 부분인 건데 이런 취지 어떤 약간 쐐기를 받는 추가적인 이런 취지의 얘기가 더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하다. 이번 에이펙 아태 정상회담이 상당히 묘한 장면이 두 개가 연결이 나오더라고요. 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회담하고 나오면서 김해공항에서 트럼프는 떠나고 시진핑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네.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들어왔어요. 기졸부됐죠. 그렇죠. 에이펙 정상회담도 우리나라가 시진핑한테 또 인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부터 갈수록 표정이 지금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 에이펙에서 네. 가장 주가를 높인 사람이 시진핑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에이펙의 주제가 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자간 무대를 과거에는 미국이 만들었고 중국을 가입시켰는데 네. 이제는 미국이 거기서 나가려는 모습이고 양국 간의 그 회담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고 네.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참 묘한 딜레마적인 모습.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 연설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평화가 아펙의 아시아 태평양 평화를 위해서 네. 기묘하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전 세계 교역량의 그 아태가 50%가 에이펙이 하고 있고 또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자간 협의 무대가 앞으로 갈수록 좀 확산은 중국 주도로 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또 미국 측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양대
협상 쪽으로 계속 압력을 좀 넣지 않겠나. 그래서 협상의 소용돌이는 갈수록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 윤영걸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약간 상징적인, 어떤 상징적인 이 인상적인 부분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떠나고 시진핑 주석은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번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내년 의장국인 시진핑 주석한테 뭔가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는 듯한, 인계를 해주는 듯한 약수하고 하는 이런 장면이 좀 상징적인 장면 아니겠느냐. 시진핑 주석의 상징이 좀 많이 좀 얻어가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수근 위원님, 실제로 중국 입장에서 아직 물론 한중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남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금방 윤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본의 그 동북아 전문가 2명하고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마치 그 시진핑 주석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 미중 정상회담 마친 다음에 뭐 두 분의 성격 차이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귓속말도 하면서 막 웃으면서 아주 친한 다가가는데 것처럼 했죠. 시진핑 주석은 훌륭한 표정이었지 않습니까? 그 표정과 네. 그다음에 바로 마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급한 일이 있듯이 바로 떠났고 시진핑 주석은 열렬히 환영을 받으며 들어오고 이것이 이 경주 엑스포, 경주 이 앞에 에이펙이 에이펙. 미중 양국의 국제 정치 지도 역학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를 보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이다라는 그런 그 평가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지금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의 관세 공격을 좀 피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다 이뤄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에이펙 같은 경우는 다자협력, 국제협력의 장인데 중국은 일관되게 그렇게 해왔고 또 시진핑 주석은 다양한 양자회담도 많이 전개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중국을 동조하는 국가들이 더 많이 생겼다, 확보했다라는 것이 되니까 향후 미중, 이번에 급한 불은 끄는 국면입니다만 네. 어차피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다시 미중 간의 공방이 전개될 것인데 거기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주 다양한 우군도 확보했기 때문에 뭐 얻은 것이 상당히 많은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없고 시진핑 주석이 있는 이 현재 이 국내에 이 유일한 국빈 방문 정상으로서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시진핑 주석이 어떤 얘기를 사실상 좀 주인공이 된 상황인데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주인공도 약간 시진핑 주석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저희 아마 화면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게 뭔가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목에다 이 민트색 이 목도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좀 걸고 있죠. 지금 아까 저희가 봤었던 거는 폐회하는 장소에 폐회하는 모습이었었고 지금은 이제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자리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요, 강준영 교수님 궁금한 건 이재명 대통령 옆에 누가 설 것이냐. 물론 시진핑 주석은 옆에 서겠죠. 근데 옆은 양쪽이 있거든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베선트 재무장관, 베선트 정상이 아니라 장관인데 또 옆에 세울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 옆에는 누가 서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드러날 텐데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어려운 질문 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경제 협의체이기 때문에 경제 지도자 모임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에이펙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에이펙보다는 양자회담이 더 많이 주목을 받아서 그쵸. 약간 묻힌 면이 있어요. 뭐 우리가 걱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들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이 우선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예우상 만약에 미중이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으면 아마 그 또 옆에 누구 세우느냐를 두고 엄청난 신경전을 했을 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없으니까 개최국을 세우고 그다음 개최국은 또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원래 저것도 알파벳 순서로 하는 게 다 있는데 그렇죠. 얘기를 해보면은 뭐 조금씩 양보하고 양해하고 그러면 또 근데 바뀐다고 알파벳 순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역대 에이펙을 보면 항상 알파벳 순으로 쓰진 않긴 하더라고요. 예, 그게 원래 원칙인데 이제 상호간에 이거를 네. 통해서 결국은 그것도 이제 국력대로 가는 뭐 이제 그런 형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담하고 나와서는 국력을 더 키워야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아마 네. 드러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주최국이니까 원래 정상대로 그 정해진 대로 하고 네. 뭐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누구 쓰라고 하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사실 교수님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실 법한 질문이었던 게 조금 있으면 지금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조금 바로 있으면 나오기 양옆에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누가 섰는지 사실 답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교수님 이게 있어요. 곁은 둘이 있거든요.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습니다. 왼쪽이 더 중요한 자리입니까? 오른쪽이 더 중요한 원래 자리입니까? 좌청룡 500호고요. 어, 그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습니다. 왼쪽에 네. 서는 사람이 더 약간 중요한 자리다. 말은 오른팔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 뭐 중요도를 어떻게 가린다 하는 네. 거는 뭐 그 현장의 또 분위기와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좌가 우보다 더 이런 자리에서는 네. 더 이렇게 쳐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또 그렇군요. 일단 왼쪽 좌총룡 500호 아니냐. 좌가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랬더니 또 네. 그러면 시진핑 주석 옆에 지난번에 김정은이 좌에 섰으니까 아, 그쵸. 더 높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제가 것보다는 드릴 질문이었었는데. 네, 중요도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다른 국가들은 그런 전통이 없는 국가들은 그런 거를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는데 특히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거를 따질 수밖에 그쵸. 없죠. 지금 이 전체 지금 다 정상들이 자리를 잡고 선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 저희가 볼 때는 왼쪽이 시진핑,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시진핑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왼쪽에서는 인도네시아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모자를 쓴 모습이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정상인 것 같은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지금 섰습니다. 근데 약간 이걸 보면은 좀 약간 의외다 싶기도 한 게 뭐 돌아다니면서 다시 또 인사를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긴 하죠. 우수근 교수님. 예. 지금 보면 아까 또 그 다음은 또 베트남이라서 베트남이지 않은 근데 인도네시아는 왜 오른쪽에 쓴 것이냐 궁금합니다. 프로토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그 정상들의 친선 촬영이지만 정치적인 우정을 연출한 네. 외교적 서열을 시각화시킨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최국이 당연히 중앙에 있고요. 네. 그 오른쪽에는 주최국에서 중시하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다음 개최국 그게 중국 시진핑 그러니까 주석이죠. 시진핑 그 다음에는 또 그 왼쪽에. 예를 들면은 네. 그 왼쪽 편에서는 주최국이 그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프로토콜에 의하면은 네. GDP가 얼마나 큰 나라가 GDP가 규모가 얼마나 크냐 네. 그다음에 언제부터 이 회의에 참석을 했느냐 그다음에 G20 규모 그 나라이냐라는 걸 따져가지고 하는데 네.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합류하다시피 했고 또 인구도 가장 그 참석한 국가 중에서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들어가게 됐던 것이고 첫 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부터 계속 했느냐 그 다음에 GDP 규모를 따져서 앞줄에 쓰고 그 다음에 신흥국일수록 뒷줄에 쓰는 그런 네. 프로토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인도네시아가 있는 게 이 외교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봤을 때는 뭔가 친교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으면 인도네시아가 좀 앞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사진을 다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 찍고 지금 나가는 과정인 건데 사실 이럴 때 궁금한 건 나가면서 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주로 누구랑 얘기를 할까? 누구랑 얘기를 하고 어떤 표정으로 얘기를 할까였었는데 아까 살짝 보인 게 또 앞에 이 대만 이 린신이 총통 선임 고문이랑 또 얘기를 하면서 나가는 모습도 살짝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윤석열 대표님 네. 참 묘한 게 시진핑 주석이 바로 옆에서 지금 사진 찍고요. 다음 이 의장국이라고 또 악수도 하고 했는데 또 이러면 또 대만 눈치가 안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다자간 회의니까 어느 네. 정도 뭐 양해가 된 거 아닌가. 뭐 우리가 대만을 특별히 대우해서 그런 것보다도 네. 이번 에이펙은 늘 그래 왔잖아요. 이번에도 대만에서 또 그 대표가 온 게 네. 초청을 했으니까 온 거고 아마 우리가 국제 회의에서 북한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네. 아마 시진핑도 그렇게 당연히 돼야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뭐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런 네. 모습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건 뭐 특별히 고려할 건 아니다.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과 어떻게 보면 맞짱을 뜨는 맞소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네. 대만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좌우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양안 문제나 이런 게 회담에서 나오면은 굉장히 강경하게는 하지만은 네. 저런 사진 찍고 뭐 이런 문제까지 그렇게 예민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지금 미중 문제가 중요한데 여기다가 대만 문제까지 굳이 끌고 나와서 이 대결 구도를 만들 필요가 또 있겠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 입장은 또 대결 구도라고 생각도 하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땅인데라고 생각을 하긴 할 텐데, 네. 일단 이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갔어요. 지금 저희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오른쪽에 시진핑, 왼쪽에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 같이 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시진핑 주석에 자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다음 의장국인 것도 있고요. 뭐 G2라고 얘기하는 강대국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또 오늘 오후에 한중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언제 폐막을 다 하고 지금 사진까지 다 찍은 상태에서 오늘 오후에 이제 이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오늘 한중 정상회담 예상 의제가 있죠. 그거 좀 같이 볼까요?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체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대략 사실 이 예측이 되는 부분은 뭐 핵잠수함 부분, 우리나라는 핵잠수함 이번에 건조를 새로 하게 됐는데 이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경제 협력 부분 뭐 당연한 거고요. 마스가 이 관련해서 하나오션 자회사가 제재를 받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처음이었었죠. 중국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해 불법 구조물도 요거를 언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한안령은 사실 좀 상당히 좀 생각보다 오래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정상들끼리 만났을 때 좀 뭔가 얘기를 해서 물꼬를 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강준영 교수님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하나하나가 다 사실 무거운 주제예요. 네. 요거 얘기 잘 풀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열거해 놓은 것 같아요. 저거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의제 조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제를 좀 더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알았다 하고 넘어가는 거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같은 경우는 2014년 시진핑 주석 방한 이후에 11년 만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드 이후에 굉장히 경색된 국면을 이제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만나는 자리니까 사실은 무거운 얘기하기는 굉장히 서로 부담스럽죠. 사실 다카이치 총리 만나서도 그냥 약간 상견례처럼 하고 끝나긴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중 관계는 사실 뭐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난 33년간 네. 쭉 왔었는데 이제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새롭게 한국 정부를 이끄는 한국 지도자 입장에서는 네. 뭔가 새로운 소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중국에서는 지난 정부가 대미 경사 일변도였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양자 문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서해 불법 구조물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네. 똑같은 입장으로 중국도 타이완 문제 얘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되 네. 그 얘기를 토론을 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요번에 약간 슬쩍 상견례처럼 네. 좋은 얘기하고 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고 결국 핵심은 공급망 협력, 경제 교류, 네. 그리고 양자가 좀 깊게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게 이 우리의 뭐 반중 정서, 중국의 혐한 정서 이런 거에 대한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네. 우리가 지금 한중 FTA 2단계가 지금 몇 년간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그쵸. 중국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풀어놓고 얘기하는 자리. 한국은 결국 한중 정상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 비핵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 받기 굉장히 어렵죠. 지금 북한에서는 바로 뭐 방송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개꿈이다. 네. 외무성 부상이 그런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민감하게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도 전승절에 김정은을 불러서 일정한 그 관계 회복을 해놨는데 북한에 부담을 주는 말은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뭐 네. 이런 정도
해서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런 틀을 만들지 않을까 네. 그런 정도로 봅니다. 저는. 네. 지금 말씀은 이 얘기가 아주 깊게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자리로 일단 보인다. 서로 간 하고 싶은 얘기는 많겠지만 이 얘기를 각 잡고 하다 보면 좋은 얼굴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얘기가 또 잘 풀리려면 서로 간에 약간 기분이 좋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 처음에 어제 오전에 이제 영접하는 자리가 있었죠. 그때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처음 만나는 자리였었는데 시 주석 얼굴이 썩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네. 처음에 악수하면서 이렇게 만날 때는 뭔가 표정이 좀 굳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같이 회의장으로 들어오는데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볼 때는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실 어제 중계할 그 라이브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통역이 나온 걸 보니까 빵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즉각 황남빵 200상자 보내라고 해서 중국 측 대표단한테 황남빵을 무려 200상자나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윤영걸 대표님. 예. 사실 이게 뭐 표현이 좀 저렴해 보일 수 있긴 합니다만 오늘 오후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 약간 그럼 빵값 회수는 가능한 거야? 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당히 갈수록 부드러워지는 거죠. 어제 그 개막식 입장할 때 사실 시진핑 주석이 좀 늦게 들어왔죠. 네. 알파벳의 역순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맨 나중에 그쵸. 그것도 뭐 한 6분 이상 이 시간을 인터벌을 두고 그리고 들어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잠깐 자리를 비웠다 다시 왔어요. 그렇죠. 그건 뭐 일부러 자신의 위상을 과시한 건지 뭐 늦게 출발을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표정도 좀 딱딱했는데 갈수록 좀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황남빵 맛있었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갈수록 시진핑 주석이 원래 표정이 저렇게 없습니다. 예, 물론 중국이 뭐 전제주의 국가고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그렇게 밝고 그렇지를 않아요. 특히 표정이 안 좋은 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 전후로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표정이 굳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중국 주석 전용차 홍치에 가서 귓속말한 거 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인 구달 박사가 침팬지 책 쓴 거 볼 때 네. 털고르기 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털고르기. 개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 네. 의견이죠. 개인 왜 의견이에요. 그러냐?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 네. 굉장히 트럼프가 관세도 높이고 여러 가지 강경책을 쳤는데 네. 한 보니까 높이면은 미국 물가도 오르고 히토류 수입이 끊어지면은 미국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이 미국, 중국 세기의 회담인데 서로 대등하게 주고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미국이 좀 끌려가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위상이 이번에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아마 한중 회담도 굉장히 이번 미 중도 서로 타협하고 관리거든요. 네. 아마 한국과 중국 간에도 예민한 것 같고 서로 핏대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킬러 문항은 다음으로 패스하고 네. 우선 풀기 쉬운 거, 말하기 좋은 거, 뭐 이런 거부터 뭐 한두 개 정도 선물을 서로 주고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만요. 지금 말씀은 일단 킬러 문항은 다음으로 좀 넘기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예상 밖으로 킬러 문항으로 툭 튀어나온 게 핵잠수함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입장에선 이거 뭐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면전에서 얘기를 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새벽에 승인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중국 외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볼까요? 이 과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은 한미 이 양국이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고 그리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놓고 핵 비확산 의무 이거 이행해야 돼. 지역 평화 생각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우수근 교수님. 네. 시 주석 입에서는 아직 핵잠 관련한 얘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만날 거라는 거죠. 그럼 만나서 면전에서 핵잠 이거 하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대놓고 얘기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렇진 않을 거고요. 제가 그 주변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바로 우리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날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시진핑 주석 집무실에서 한반도를 총괄하는 네.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네.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했는데 그걸 잠깐 들려드리면요. 중국에선 사실 굉장히 궁금해할 부분이죠. 그렇죠. 갑자기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오는 것은 11년 만이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중견 간국은 중국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우리가 중국하고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소원하는 상태에서 미국하고 더 가까워지면 중국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중 관계를 빨리 풀고 싶어 했는데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푸는 게 가장 좋은 계기인데 네. 지난 문재인 정부라든가 윤석열 정부 때는 그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고 균형 잡힌 외교를 하려고 한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그래서 빨리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선물 주머니를 많이 가지고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다고 합니까? 왔어요. 네. 왔는데 네. 오자마자 중국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핵잠이 무슨 말이야? 그렇죠. 중국을 견제한다는 식으로 해갖고 면전에서 면박을 준 겁니다. 잔치한다고 초대했는데 와 보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처음 그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미소 짓고 나온다면 중국에 있는 뭐 대한 강경파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할 말도 없겠죠. 그 처음에 입장할 때는 불편한 심기를 보여주면서 견제 카드를 날리는 것이죠. 네. 우리 좀 섭섭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각을 했던 것일 것이고 아하. 처음부터 미소를 짓는다면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위상이 또 많은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하지만 계속 그대로 갈 수는 없죠. 왜?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긴 왔는데 왔으니까. 계속해서 퉁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모습을 연출을 보인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본래대로 미소 지으면서 나갈 것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그 핵추진 잠수함 중국 견제라는 발언을 한 것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측에서 문의를 왔을 때 우리 정부가 저의 이런 말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요. 그것은 오해하지 마라. 이것은 중국에도 좋고 우리에게도 다 좋은 것이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핵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연료로 쓰는 해달라는 것이다. 잠수함이다. 미국으로부터 오케이를 받아야지만 되는데 미국한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오케이를 해주면은 미국 너희의 부담을 영내에서 줄여줄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부담이 영향력이 축소되면은 중국 너희도 좋은 것이지 않냐. 우리도 자주 국방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동북아 영내에는 외세의 존재가 위상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다 좋은 것 아니냐. 그걸 갖다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만 보지 마라. 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고 정말 그런 거라면은 이해가 충분히 된다고라고 아하.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우리 자주 국방을 위해서 중국도 자기들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 국방력 계속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우리 자주 국방을 위해서 국방력 강화하는데 중국이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대화를 더하고 신뢰를 더 많이 구축하면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저희의 이 특보를 정부 관계자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하나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게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핵잠을 통해서 우리 해역을 잘 관리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양쪽 다 윈윈이다라는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중국 측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보였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우리가 이 수역을 잘 관리를 하면은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나쁠 거 없지 않느냐 플러스면 플러스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사실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까 계속 뚱하게 있을 수는 없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준영 교수님 사실 시진핑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선 대놓고 면전에서 무라야마 다마 얘기를 하면서 반성의 역사 이거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는 이런 식의 뭐 대놓고 쓱 이런 거 없겠냐라는 겁니다.
대놓고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중국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오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 연료 사실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원잠이라는 게 맞는 건데 자꾸 핵이라는 걸 갖다 쓰니까 원잠으로 정정해서 말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네. 게 맞습니다. 네. 평화적 이용인데 이거는 이제 잠수함에 하니까 사실은 이중 용도로 해서 군사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한테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 중국이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우리는 NPT 가입국이고 네.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으면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인데 NPT에도 탈퇴하고 IAEA 사찰도 받지 않는 네. 불법 핵무기 개발국인 북한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면서 우리한테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 거는 매우 전략적인 중의를 가지고 이중 전략을 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 북핵이 자꾸 저렇게 가는데 물론 그게 중국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추적이라는 말을 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북한이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당신들은 중국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그걸 안 주면 그게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우회적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끌어낸 거고 그래서 사실은 고자쿤 말씀하셨는데 대변인 담화에 이거 뭐 확산하면 안 된다 하고 그 밑에 보면 네. 방어성 무기 갖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없다라는 말도 사실 들어있어요. 지금 네. 오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필요해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데 그거 남의 나라 하라 하지 마라 그건 못한다. 근데 핵심이 뭐냐 하면 핵잠수함이라는 거를 갖게 되면 핵 추진이든 뭐든 네. 중국이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이 소위 해상 군사력 지금 이제 미국이랑 대항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소위 손실이 불가피하죠. 다 갖게 되면 네. 속된 말로 이제 그거에 대한 장기적인 한국의 발전 여기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일본 대하듯이 대놓고 막 뭐라고 호통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양쪽이 좀 꿍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긴 있는 거죠. 이걸 한중 정상회담 정상들끼리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풀어주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뭘로 사로잡았느냐. 선물로 사로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줬던 선물 저희 같이 보실까요? 그때 무궁화 대훈장 무려 금이 190돈이 들어갔다 그러죠. 은이 100돈 넘게 110돈 정도 들어가고 해서 재료값만 1억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주면서 마음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고 진짜 좋아하더라라고 영국의 더 미러에서 보도하기로는 이 바디랭귀지 전문가를 멘트를 써서 이거 진짜 좋아해서 막 몸을 앞뒤로 흔드는 거 봐라. 이게 좋아한다는 표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AI 영상으로 이제 이런 영상까지 돕니다. 요거 같이 잠깐 보고 오실까요? 사실 좀 미국 전역에서는 노킹 시위가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풍자하는 격의 영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왕이 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 이 금관을 받았네 뭐 이런 취지의 이 약간 영상이 지금 AI로 제작된 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 지금 돌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쯤 되면 윤영걸 대표님 궁금한 게 그럼 우리는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시진핑 주석한테는 뭘 줘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갔거든요. 시 주석은 뭘 줘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마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네. 시진핑 주석한테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로 맞수라고 하는데 나름 비교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어디 뭐 왕구점에서 야구 배트 같은 거 하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금관 천마총 금관에다가 네. 무궁화 훈장을 줬는데 외국 원수한테 처음이잖아요. 미국 대통령. 네. 아마 상당한 고민이 있건데 뭐 중국의 역사가 또 굉장히 깊은 나라니까 네. 제가 보니까 경주하고 관련된 거는 그렇게 큰 감흥은 주지 못할 것 같아서 뭐 오히려 디지털이나 첨단 네. 뭐 이런 쪽에서 선물을 찾지 않을까. 저는 그냥 계획 조금 있으면 뭐 밝혀지겠지만은 근데
굉장히 시진핑 주석이 좋아할 만한 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네요. 아니면은 세상에 제일 기분 나쁜 게 차별하는 거거든요. 예, 나를 이렇게 무시해? 뭐 이런 식으로 차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핵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예민한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그 정상 확대 오찬 정상회담에서 중국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냥 우리 서해 수호 뭐 이 정도만 해도 될 건데 북한과 중국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일본에서도 예민하고 중국도 예민하고 다 예민한 거예요. 네. 트럼프는 한수 더 떠서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해라. 네네. 사실 신도시 건설보다 더 늦어지거든요. 네. 필라델피아에서 한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건데 당연히 이 기분 문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감정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네. 뭐 일본에서도 왜 오모테나시라고 해서 극진하게 대접하잖아요. 네. 우리도 시진핑 주석이 얼마나 우리 안보나 경제에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한 정성을 다한 선물을 저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일단 시 주석한테도 뭔가 시 주석이 좋아할 만한 그 포인트를 콕 집어서 그걸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렇게 선물을 준 케이스가 다카이치 총리인 거죠. 다카이치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 한국 화장품 이 김 상당히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카이치 총리한테 준 게 한국의 화장품 김이었었고 우리는 그 이 대안으로 받은 게 또 이제 바둑알 그리고 바둑통을 또 이 안동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의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만든 이 가마쿠라에서 만든 바둑알 바둑통을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런 겁니다. 우 교수님. 시진핑 주석은 뭘 좋아하느냐라는 거죠. 뭘 좋아합니까? 뭐 줘야 돼요? 먼저 그 시진핑 주석이 네. 중국이 이번에 네. 한중 정상회담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네. 벌써 한 2, 3개월 전서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관, 국제관, 중국관 등에 비춰볼 때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전에 혹은 만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또 무슨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지 네. 그것 좀 듣고 싶다라는 자문도 요청했고요. 아하.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한국 민심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중국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오랜만에 가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그런 거에서 진지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몇 가지 제안을 했고 아마 시진핑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인사말 때 네. 제가 우리말 속담이라든가 격언을 활용해서 지금 상황에 적합한 것을 네. 네 가지를 보내드렸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아마 자기들이 넣을 것 채택할 수도 같은. 있을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시진핑 주석은 그렇게 꼼꼼히 준비해 왔죠. 지금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중견강국 대한민국의 외교를 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이재명 대통령이 느끼게끔 해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네. 그동안은 우리가 20세기도 그렇고 이번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취임하자마자 미일 관계를 아베 총리처럼 획기적으로 뭐 밀월 관계를 만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너무 한쪽에 고착되지 않는, 즉 미국도 고착되지 않고 중국 측에 고착되지도 않고 중견강국 대한민국의 사안별로 어떤 때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어떤 때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나가는 그런 좀 균형 잡힌 외교를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가장 고맙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근데 사실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바라는 부분이긴 할 텐데 그거를 표시하는 선물은 무엇이 되냐. 사실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상태에서 그 시진핑 주석이 뭐 어떤 물건 같은 걸 특별히 좋아한다는 건 알려진 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교수님은 아실 줄 알았는데. 가장 바라는 것은 네. 아실 게 부족할 게 없는 양반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 그렇긴 하죠. 바라는 것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좀 애매모호하게 말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중시하니까 대한민국의 실용적인 외교를 전개하겠다라는 것을 의무로양으로 비춰주면은 그것으로 시진핑 주석은 마음이 많이 풀리고 네. 선물 보따리 하나씩 둘씩 풀어내겠죠. 사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제일 어려운 포인트예요.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중국과 미국 중간에서 잘 좀 역할을 하겠다라고 차별 없이 좀 역할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라는 건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선물이라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마땅히 말씀처럼 시 주석이 또 없는 게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애매하다. 굉장히 많은 고심이 좀 있을 것 같다. 우리 정부에 고심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지금 계속 시주석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한중 정상회담 때문에 지금 이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상도 아닌데
굉장히 정상 그 이상으로 주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어제는 치킨집에서 치킨 드시는 것도 저희가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더군다나 골든벨까지. And I heard this is my Chimek brothers. 네. 불관계도 20년이 넘어 친구 관계고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치맥했고요.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I wish I were there. Next time. 네, 어제 젠슨 황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났죠. 그 자리에 이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같이 치킨 먹었던 그 이른바 깐부 친구들도 다 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약간 부러운 듯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골든벨 울린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좀 부러워할 법하다 싶은 게 어제 그 치맥 자리 진짜 재밌었던 것 같다라는 거 지금 전 국민이 아는 상황이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조금만 나와주세요. Are we gonna get something to drink? I'm gonna have to join their table pretty soon. Thank you. But first, I'm sorry that Can we, didn't bring anything. Oh, drink. J to our partnership and future of the world. Thank you. The chicken wings was so good. Have you been here before? Yeah. It's incredible, right? This is the best way to enjoy Chimek. Yeah, of course. Wow. Yeah, this is fantastic. Welcome back. Thank you.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제가 좀 생긴 거는 들어 보여도 두 분 다 저희 형님이시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케이드 게임 계속 해왔는데 저희 아이가 리그 오브 레전드 LOL 게임 너무 좋아했었고 옆에서 같이 보면서 했었어요. In 1996, I received a letter from Korea. 우리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이 보내신 편지였어요. Can you believe this? It is the reason why I came to Korea. 네, 한눈에 봐도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 막 물씬 풍겨납니다. 여기서도 반성하게 되는 게 젠슨 황도 손가락에 있는 양념까지 쭉쭉 빨아먹는데 이재용 회장도 이렇게 꼼꼼하게 발골을 해서 먹는데 치킨 먹을 때 좀 더 나도 잘 발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이거 보니까 그럼 윤영걸 대표님 이제 다음에 만날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넷이서 깐부로 만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좋겠다. 대통령도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네. 했는데 그 자리가 청담동 그 삼성동인가요? 그 강남 치맥에서 너무 모양이 좋잖아요. 네. 젊고 유쾌하고 미래가 좀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너무 우울하지 말고 저렇게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저 에이펙에서 저는 두 사람이 저는 제일 관심이 있었어요. 누구요? 하나는 트럼프 공항에서 전송하고 네. 시진핑 들어왔잖아요. 네.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주역이 어떻게 보면 되다시피 관심을 많이 끌었어요. 또 한 사람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에요. 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나라한테 큰 선물을 줬죠. 예, GPU, 그래픽 처리 장치 26만 장을 준대요. 이거 엄청나죠. 14조거든, 14조. 네.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네이버, SK, 현대차, 뭐 삼성전자 해서 공급해서 우리가 앞으로 AI 계속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에이펙에서 AI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고 기본 시리즈를 에이펙 가서도 얘기했어요.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GPU거든요.
그 젠슨 황이 저 분위기가 이어져서 저런 선물까지 주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네. 저렇게 좀 활발하게 어울리고 우리 기업들 하면 계속 감옥에서 재판받는 것만 해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거 좀 떨치고 앞으로 저렇게 좀 미래로 좀 가는 계기가 되고 대통령도 저렇게 동참해서 친기업, 예? 국제 무대에서 뛰는 기업 같이 네. 손잡고 뛸 수 있는 그런 좀 나라를 좀 에이펙을 계기로 좀 꿈꿉니다, 저는. 네. 아니, 얼마나 보기 좋냐. 저렇게 이 만나는 거 젊고 기업도 소통하는 이런 모습들. 그 여기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에는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 이 모습 지금 이 시각 경주국제미디어센터입니다. 갑자기 또 미디어센터는 왜 다 폐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시 뒤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또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외신 기자회견이 이 시작이 되는 대로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일단 말씀은 가장 눈길을 가는 거 시진핑 수석도 주석이지만 젠슨 황 대체 어떻게 만날 거냐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참 강준영 교수님. 이재용 회장이 그 치킨 먹는 날 입었던 이 아우터 이거 자체가 완판이 됐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관심이 많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AI 이니셔티브라는 걸 얘기했고 미중 간의 AI 다툼에 한국이 설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지금 목표거든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젠슨 황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는 SK 최태원 회장이 아주 여러 번의 간청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AI를 이끌고 가는 핵심 기업들이 네. 한국에서 도원 결의를 한 거예요. 도원 결의.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우리 네. 한국의 AI 발전에 아주 큰 토대가 될 거다. 지금 윤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게 많습니다만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끌고 나가는 동력을 마련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다 말씀을 하신 게 이 GPU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 GPU가 사고 싶어도 뭐 장당 1억이 넘는다고 해도 이거를 살래야 살 수가 없다. 품귀 현상이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죠. 만들긴 계속 만드는데 뭐 오픈 AI 주고 뭐 구글 주고 하고 하면은 남는 제품이 없어서 우리가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거 우리 26만 장 드립니다. 정부에도 5만 장, 삼성도 5만 장 다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젠슨 황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드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드는 의문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우 교수님 사실 엔비디아는 대만 기업이거든요. 물론 글로벌 기업이긴 합니다만 대만 기업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 26만 장 GPU를 받기로 하면서 AI 동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만 기업과 AI 동맹의 흐름으로 가는 게 시 주석 입장에서 또 반가울까라는 생각도 살짝 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반갑지 않겠죠. 네. 그리고 잭슨 황도 뭐 우리하고 뭐 우정도 좋고 세계 총수들하고 관계도 좋다고 합니다만 냉철하게 볼 때 비즈니스맨입니다. 네. 비즈니스맨이 그 엄청난 곳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 안 될 곳에 투자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대세다. 대한민국이 가장 투자할 만한 곳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실력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고 이것은 잭슨 황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본인이 비즈니스맨인데 되지 않을 곳에다가 투자하겠습니까? 우리는 되게 고마운 것이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비즈니스맨 젠슨 황이 선택한 한국이다라고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 지금 연단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에이펙의 주요 성과,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직접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시죠.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025년 에이펙 의장인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태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취재에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홍보 활동에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에이펙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년간의 치열한 토론과 정상회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에이펙
회원 경제 지도자들은 초청국인 UAE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함께 아태 지역 국가 간 무역 투자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아태 지역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적인 번영과 성장을 위해 상호 간 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경제 지도자들은 두 가지 과제가 아태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회원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APEC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공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논의 결과 경제 지도자들은 세 가지 성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첫째, 경주 선언입니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그리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아태 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의 의지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APEC AI 이니셔티브입니다. 영내 모든 회원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담았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민간, 정부, 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촉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은 AI 기본사회 같은 우리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태 지역의 AI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APEC 회원들의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경제 시스템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보건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미래 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인적 자원 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APEC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비전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APEC의 역사적 여정과 언제나 함께 해왔습니다. 2005년 의장국을 맡아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고 올해는 경주 선언으로 APEC 회원 간 협력을 복원했으며 AI 이니셔티브 및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로 APEC의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문서는 아태 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 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이들 문서가 향후 APEC이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APEC의 발전과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차기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모든 APEC 회원이 경주에서 모은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내일의 변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애쓰고 협조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과 경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나 언어들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언론 매체당 질문을 하나씩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가운데 줄에서 제일 앞줄에 계신 언론사 중에서 통신사 혹시 계시면 통신사부터 먼저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앞쪽으로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대통령님,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입니다. 우선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 마무리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리고요. 이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에이펙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변형 의지를 다시 강조하셨고 회원국의 지지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데 그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그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런 북미 회담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측면적으로 지원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에이펙 결과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문제는 언제나 매우 복합적이고 어렵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안정은 강력한 억지력도 전제로서 필요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코트를 벗기려면 센 바람만 불어서는 쉽지 않고 오히려 움츠러들게 하니까 따뜻한 봄날을 만들어서 더 이상 옷을 껴입고 있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가 또 안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란 무력으로 억압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무력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량 파괴와 살상 후에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라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고한 평화다, 안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 이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의심하고 화나고 그리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의심과 이 대결적 사고를 또는 대결적 상황 판단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죠. 어떻게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평화를 위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건 끝이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을 만들고 대화를 요청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대한민국 정부 혼자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외신 기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입니다.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리고 이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런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외에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또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서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 간의 관계도 개선할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남북 간의 직접 대화를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정상회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자 여러분들 앉아 계신 방향에서 왼쪽으로 지금 손을 높이 들고 계신 제일 앞줄에 남성 기자분이 계신데요.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CMG 기자 동해덕입니다. 앞으로 중한 관계 발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중한 양국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 관계는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거나 또는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의 길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계 회복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아무래도 경제 분야가 되겠죠. 한국과 중국은 여러 부문에서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여러 측면에서는 협력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들이 공존하고 협력과 경쟁, 대결이 공존합니다.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고 적대적으로 보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그러고 있죠.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부에 작은 장애들이 있더라도 그 장애들을 넘어서서 더 큰 이익과 더 큰 변화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중국 당국도 대한민국 정부도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고 희망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여러 영역에 특히 경제, 민간 교류,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협력과 소통의 계기를 많이 만들고 또 높여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또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매체 그러니까 인접 국가였기 때문에 혹시 일본
기자분들 중에서 질문 하나 받고 그 다음에는 비아시아권으로 넘어가면서 골고루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남성만인데 가급적 여성을 찾아주세요. 혹시 일본 매체 여기 저기 뒤에 빨간색 옷 입고 계신 일본 매체 맞으시죠? Sorry, this is also journalist from China. Is that okay? 그러면 다음번에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매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예, 질문. 저기 일본 여성 매체 일본이시면 일본 아닌가 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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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비아시아권 매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나카가와 기자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일 날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단초는 극우라는 평가도 언론들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만나보니 어떠셨습니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일본과 한국은 그런 두 나라의 협력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라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편 양국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고 솔직하게 그것 중요한데 솔직하게 저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감직 그리고는 감상 얻으셨는지 대륙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안 솔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일본 언론에서 아마 한일 관계가 앞으로 혹시 좀 기대와는 다르게 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일본 언론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저 극좌인데 걱정된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카이치 총리께서 그냥 개별 정치인일 때 하고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 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달라야 됩니다.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 하고 야당과 여당을 포함한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과 행동이 달라야지요. 이게 정치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부문을 대표할 때하고 전체를 대표할 때 당연히 달라야 되죠. 그래서 일본이 요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다카이치 총리도 사실 저도 만나기 전에는 혹시 하는 걱정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직접 만나 뵙고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또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 저도 그렇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과제가 있으면 협력해서 풀어가자. 일본도 한국도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각을 관철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국민들의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솔직하게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있는 문제는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가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겠다. 자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다음은 셔틀 외교의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도 아주 흔쾌하게 좋아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일 관계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사회자의 협조를 해주셔야 더 많은 기자분들께 질문 기회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균형 차원에서 비아시아권 그리고 가급적이면 성별 균형도 맞춰야 해서 지금 질문하지 않으신 성별 가운데에서 질문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비아시아권 중에서 질문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가 잘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앞쪽에 헤드폰 착용하고 계신. 네. Hello, thank you so much, Mr. President. My name is Ilyana. I'm from the RIA News Agency.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adopting the Gyeongju Declaration. And my question to you is, were there any challenges along the way of adopting the declaration? Maybe did any countries try to bring geopolitical issues into the final draft?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리얼뉴스의 오야 기자입니다. 먼저 경주 선언을 성공적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경주 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가 지정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 과정이 좀 어려웠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우리 어느 지역, 어느 나라세요 혹시? 러시아 매체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요? 네, 감사합니다. 경주선언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최종 문안이 완성됐죠? 새벽 7시 반까지. 7시 30분까지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문안 정리에 이제 이견들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큰 쟁점은 무역과 투자에 관한 챕터를 둘 거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배포된 자료를 보셨을 텐데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의견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긴 한데 문화 창조 분야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그건 쉽게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든 회원국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 아시아 태평양이 그리고 전 세계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됩니다. 네, 비아시아권 국가들 가운데서 질문을 추가로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질문해 주실 수 있는 분, 아까 이쪽에서도 손을 들으셨는데 이쪽 지금 안 했었죠? 예,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Hi, this is Jorge Dastis with the Spanish news agency, EFE. Thank you very much for doing this. I have a question about Mexico. Do you believe that Mexico's plans to significantly raise tariffs against countries with which it does not have a free trade agreement, like South Korea or China, are in line with APEC's objectives? And did you get a chance to discuss this with the head of the Mexican delegation?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십니까. 스페인의 EFP 통신입니다. 멕시코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가 FTA가 없는 나라에 대한 관세를 대폭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멕시코의 정책이 APEC의 목표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멕시코 측하고 이와 관련해서 협의하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PEC은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전제는 그 각 국가들이 다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 하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통의 과제를 찾아내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협력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APEC의 목표입니다. 멕시코가 어떤 관세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는 저는 언론에서 스치듯이 본 적은 있습니다만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국가적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 텐데 역시 이것도 멕시코 일방적으로 혼자 되는 일은 아니고 결국 타국과 여러 나라들과의 협의 조정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충분한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겠지요.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일국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국가에만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지 않는 한 그럴 방법은 없는 거죠. 멕시코의 이 관세 문제도
사실 이제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서 파생된 측면이 없지 않을 텐데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어서 단시간 내에 결판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들, 많은 소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이 기자회견은 1시 반까지 진행이 되기로 되어 있었고 지금 1시 29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분 질문 하나를 더 받아야 될 텐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한번 마지막 질문을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국내 기자분들은 아까 한 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네. 네, 아주 애절하게 보고 계신 우리 장 기자님. 뒤편으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장윤선 기자님. 네, 여성이기도 해서. 네. 성별 안배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심이 약간 있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가 넉 달 만에 이렇게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감회가 깊다. 그리고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갓 구워낸 황남빵부터 시작해서 기자실에 정말 많은 간식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대통령님께서 이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고 그리고 또 가장 난감했던 순간은 어떤 때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홍보할 기회를 주신 것 같네요. 사실 이런 대규모 국제대회는 대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이런저런 불편함이나 또 부족함 때문에 말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정말 큰 문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행사이긴 하지만 국무총리께서 여길 10번 오셨다고 합니다. 과거와 같은 혹이라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호, 안전, 교통, 통신, 편의시설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신 결과로 보여집니다.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할 건 특별히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안전 경호 문제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게 다행히 잘 정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리 걱정됐던 것은 시설물도 시설물이었지만 교통 문제가 매우 걱정이 됐는데 의외로 교통 문제도 큰 문제 없이 잘 처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긴 시간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준비하고 그 시진핑 주석과의 또 면담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만 더 하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질문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운데 줄 하얀색 옷 입고 계신 기자분. Thank you so much. Question from Shenzhen TV. And the APEC meeting will be held in Shenzhen next year. So, President, what's your expectations for next year's APEC meeting? And how will South Korea share its experiencing in hosting the meeting with China to help China hold a successful meeting next year? Thank you so much.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신진 TV입니다. 내년에 아시다시피 중국 신진에서 에이펙을 개최하게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내년 중국이 주최하는 에이펙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내년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중국 측에 어떻게 경험을 공유하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시주석님과 어젯밤에 공연을 관람하다가 그 나비가 나와서 이렇게 우리 관중들 위로, 관객들 위로 다니는데 시끄러운 거예요. 나비는 원래 조용히 날지 않습니까? 소리 없이. 그래서 제가 시주석님한테 나비는 원래 조용히 소리 없이 나는데 이 나비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모터 소리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나비가 소리 나지 않는 진짜 나비를 만들어서 날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 주석께서 노래하는 나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연결성이죠. 에이펙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기구입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내년 신진 에이펙도 지금 이번 경주보다는 훨씬 더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되겠죠. 더 나은 의제, 또 그 사이 1년 동안 더 많은 아시아 태평양의 발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신진 에이펙 총회를 넘어서서 또 다른 새로운 미래를 전향적으로 또 희망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시진핑 주석님과 우리 중국 국민들이 잘 준비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도 내년 신진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은 이것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 지금 3개의 문서, 성과 문서가 채택이 됐다, 경주 선언이 나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구체적으로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경제 시스템을 좀 구축하자라는 거,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좀 다 같이 좀 대응하기 위한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AI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AI 이니셔티브 여기에 대해서 인공지능 관련한 공동 비전을 좀 채택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외신한테 좀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가 가긴 갔는데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페이스메이커로서 어떤 지원할 건가라는 국내 언론 얘기에선 DJ의 햇볕 정책을 언급을 하면서 억지력이 다가 아니지 않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상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적극적으로 옆에서 돕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 신화통신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선 국제무대는 협력, 경쟁이다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더 큰 이익과 변화를 향해서 각자 나아가자, 실용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했고요. 일본 언론에선 다카이치 총리 극우라고 평가를 받는데 만나보니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개별 정치인일 때와 총리일 때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인상적인 부분에 대한 이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우려했던 교통 문제나 이런 부분, 이 안전 문제가 우려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잘 해결이 된 것 같다라는 말로 지금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3개가 경주로 보이는 2025 경주 에이펙이 모두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의견이 모아진 경주 선언이 앞으로 어떻게 실행력을 갖고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겠죠. 저희 MBN 뉴스 특보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